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배승의 뉴스 배송. 오늘은요. 대여 투쟁의 최선봉자 좌파 선이 있다면 GP에 서 있는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목소리를 또 이렇게 가라앉히시는군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배승희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방송 통해서 이제 인사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배승희 TV 애청자입니다. 그러시군요. 따따부따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 네. 주셔가지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미약하나마 좋은 이야기 네. 나누면서 이 대여투쟁에 또 선봉해서 예. 또 열심히 또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박민영 대변인 이제 계속해서 나와 주실 건데요.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국 정부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이상하다. 제정신이 네. 아니다. 이런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란한테요. 7억 4천만 원. 이거 한화입니다. 한화. 7억 4천만 원의 돈을 인도적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사실상 레드팀 편입됐다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요. 북중러 레드팀, 그러니까 러시아, 북중러, 그리고 이제 이란, 베네수엘라.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짜뉴스로 공격을 해서 그랬죠. 엄청나게 빈축을 샀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정말 이례적으로 공식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가 한미 관계의 핵심 축의 또 연장선에 있는 국가로서 네.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방이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미치는 이 금융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죠. 국가인데 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걸 넘어서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중단시켰잖아요. 그랬죠. 북한 인권 침묵하고 베네수엘라 침묵하고 이란에 수만 명이 학살될 때도 예. 침묵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치 뭐 비인도적인 전쟁범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가 설상가상 지금 네. 이란에다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란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자국민들을 수만 명을 학살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돌아갑니까? 글쎄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쌀 갖다 주면 북한이 핵 개발하지. 그거 그렇죠. 북한 인민들한테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미스 이란 니 그게 국민에게 가겠냐라고 직격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미스 이란 출신의 호다니쿠라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이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서 테러나 무기에 사용되지 국민들한테 가겠냐.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더 열심히 봉쇄하라고 지금 군자금 대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또 이란에 돈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은 사실 이미 예. 대법원 확정 판결 났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서영교 의원이 큰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방모 이 전 부회장 쌍방울 부회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법정 증언도 했었는데 그 실제 북한 공작원을 만났고 호텔에서 만났고 얼굴도 봤고 그리고 돈도 줬고 돈 왜 줬냐라고 하니까 방북 비용 줬다 하잖아요. 누구의 방북 비용입니까? 이재명의 방북 비용.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대권 플랜 가동해야 되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극구 부인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뭐 단독 플레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증언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대북 송금했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산주의 국가들한테 이 돈 줘본 솜씨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돈 준 거나 북한에 돈 주거나 똑같은데 이 지금 북한에 돈 준 거는 사실 이 이재명의 재판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영교가 이 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한테 질문을 계속해요. 위증하면 혼납니다 하는데도 이 위증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리오남 만났냐? 그리고 필리핀 어디서 봤느냐? 돈은 어떻게 줬느냐? 그리고 돈을 왜 줬느냐? 여기에 지금 대답을 다 하면서 완전히 이재명이 북한에 가려고 돈을 줬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렇죠. 밝혀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검사 측에 유리한 증인 불러다가 검사 신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단문으로 거기서 그 북한 공작원 만났습니까? 네.
왜 만났습니까? 돈 줬습니다. 네. 돈 왜 줬습니까? 이재명 방북 비용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3단 논법으로 예.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이다. 그렇죠. 공범도 아니고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보수의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보수의 어머니였죠. 네, 어둠의 선대위원장이셨는데. 어둠의 선대위원장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로 가시고 하남까지 이제 비워주시고 이제 그 후속 주자로 지금 보수의 작은 어머니? 작은 엄마. 이모? 이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네,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제 활약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작은 엄마가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수에도 있다. 국회 서영교가 있었군요. 작은 엄마가. 네. 근데 이걸 진짜 보면요.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게 뭐 광기 어린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모렴치의 난장판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박상용 검사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대북 송금 진실은 안 바뀐다. 네. 결국 진실을 안 밝히고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권력자들이 대대적으로 압박. 힘 있는 여당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소취소 지금 모임하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권력의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쌍방울전 부회장의 증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권력자에게 줄 서는 게 아니라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의 진실성 훨씬 진실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진짜 이쯤 되면 리플리 증후군 같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 남을 속이다가 자기까지 속이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다가 그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나도 속는. 그렇죠. 조작 기소 하다가 자기들 처음에는 이 조작 기소는 무슨 그랬을 거예요 내심은. 근데 이제 와서는 진짜 조작 기소라고 믿어버리니까 이게 전혀 유리한 증인이 아닌 사람을 지금 불러다가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믿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방영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똑같은 이 질의를 받았고 증언을 했어요. 법원에서 무슨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 공작원 이름이 당시에 없었다 호텔에 했지만 공작원 특성상 신분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인정한다. 법정에서도 인정된 증언인데 오히려 그 증언을 국회에서 뒤집으면 그게 바로 위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증하지 말라고 하면서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조차도 다 망각을 했거나 조작 기소라고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지금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영교는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지 서팔계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본인은 모욕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재원 의원 고소까지 했잖아요. 고소까지 했는데 우리 저팔계라고 하죠. 저팔계야 못된 짓 하고 나면 후회할 거야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또 이재명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본인이 자신의 SNS에다가 대선을 도둑당했다. 뭘 도둑질 당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조폭설, 대장동 조작 안 했으면 내가 이겼다. 진짜 이렇게 발음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일단은 저희가 참 이게 역지사지로 그 대선 때 저희가 15%포인트까지 리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질 수가 없는 선거였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좁혀진 이유가 민주당이 그 뉴스타파에서 가짜 녹취록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서 가짜 녹취록을 들고 그거 문자를 다 보냈어요. 거의 전 국민에게. 문자 보내면서 가짜뉴스 설파하고 그때 거의 생체 드루킹인지 포털 댓글에 그 주말 한중간에 갑자기 뉴스타파 기사가 MBC 등등에 도배가 되더니 추천수가 막 2만 개씩 늘어나고 맞아요. 정말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본인들이 대권을 도둑질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렇죠. 명확하게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본인이 그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국토부에 뒤집어 씌우려고 협박받았다고 했다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로. 본인이 거짓말로 대선 도둑질하려고 했던 건데. 맞네요. 이거를 조폭설은 심지어 그 알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권력 앞에 사과를 한 거지. 그렇죠.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황이 있는 이야기예요. SBS가 분명히 취재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한 건데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정말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사과한 거지 본인들은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언론을 압박해서 강제 사과를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말이 맞았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인 거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하고 대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것은 가짜뉴스 가지고 프레임 잡았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대장동도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 대장동 커피 윤석열이다.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짜뉴스라고 하면 줄리. 네. 줄리 의혹설. 줄리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사과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다 무죄 났잖아요. 도이치모터스도 네. 마찬가지죠. 왜 사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억지를 다 쓰고 마타도어는 다 했으면서 그때 무속 프레임이니 뭐니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했어요. 무슨 천공이 어쩌고 하면서 무슨 뭐 그러니까요. 가죽을 벗겼느니 뭐니 해가면서 예.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그걸로 재미 본 사람들이 네. 이제 와서 이재명이 왜 저러는 걸까요? 전작 애기시당 지은 거는 정원호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 불안한 거죠. 사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임제기도 하고 예.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명청대전이 정말 일촉즉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예. 분당 수준의 어떤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양쪽의 앙금이 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높든 낮든 어쨌거나 이 총선 당권 뺏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집권했잖아요. 총선 당권 가지고 비명 학살해서 집권했지 않습니까? 예. 친문 쪽에 공천권 뺏기면은 친문 쪽 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할 텐데 피고인 이재명을 지켜주겠습니까? 지금은 이재명이 임명한 사실 거수기들이 국회의원 주류기 때문에 공소취소 모임 뭐 100명이다 하지만 그렇죠. 완전 역전되는 거거든요. 2년 차에 레임덕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바심이 날 거고 지금 내가 힘 있을 때 나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하면 나 진짜 나락갈 수 있다. 이런 위기 감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 중에 제일 큰 가짜뉴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외교적으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 나쁜 국가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 뻔뻔하고 너무 진짜 이거는 사실 천륜을 저버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그러니까 제국주의 치하에서 고통받을 때 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했던 국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을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피 터지게 싸워줬던 우리 우방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십조 원 규모의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하고 있고 매년 수조 원의 방위비를 분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쟁 가능성을 억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우리가 얻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수십조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우방국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 말이라도 검토해보겠다. 그렇죠. 아니 뭐 유엔의 움직임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파병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말장난이나 하고 심지어 이란의 인권유린 실태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2024년 9월 팔레스타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그 시신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치 아동에 대해서 민간인을 무슨 이스라엘 군이 학살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적어다가 그 트위터 계정이 가짜뉴스 유포하는 그 극좌 음모론 계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트위터 계정도 대통령이라면 팔로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대체 평소에 뭘 보길래 그런 알고리즘이 잡히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거를 이게 야밤에 포워딩까지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설파를 하고 우방국을 공격을 하나 정말 정신머리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 미국 레딧 같은 대형 커뮤니티 반응 보시면요. 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조롱, 그러니까 이재명만 욕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국가가 지금 완전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방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국가가 있나. 그리고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 있잖아요. 무슨 스타벅스 사실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미국의 구글을 비롯한 정말 유수의 기업들은 전부 다 유태인들 오너예요. 그렇죠. 유태인의 그 머니, 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연준도 유태인들이 다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먹는 스타벅스 한 잔이 그 팔레스타인에 무슨 뭐 학살을 하는데 쓰이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트위터를 또 올렸어 이재명이 과거에. 그런 것들 다 이제 파묘가 되는 거예요. 외국 네티즌들한테. 그렇게 되는군요. 이런 망신이 또 있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망신인데 이 사람의 과거의 흔적을 보니까 더 망신스럽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국적이 살살 녹는 거죠.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네. 모사드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유태인 학살에 비교했어요, 유태인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네. 이재명이 반드시 당한다. 특히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태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예. 이거는 이재명한테만 주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이 앞두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가짜뉴스 계속해서 이재명이 가짜뉴스 사과하라 하는데 민주당의 가짜뉴스 보세요. 광우병 선동부터 시작해서 천하나라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는 조작 선동. 왜 사과 안 합니까? 사과를 하기는커녕요. 네. 그때 그 데모, 그런 부당한 시위들을 주도했던 사람들, 정말 극좌 운동권들, 반미 그렇죠. 선동주의자들 예. 있죠. 대표적으로 박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서군,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 예. 지금 일본에 출국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위원장급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위원장급으로 자리를 줬어요. 기관장으로. 이런 사람을 총리실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총리실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반미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요. 예. 김민석 총리 형 김민웅 씨. 그렇죠. 지금 밖에서. 예, 촛불행동 대표잖아요. 지금도 예. 마두로 석방 집회하고 있잖아요. 아니 마두로 석방 집회는 왜 합니까 지금? 마두로 이두로 마두로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리 팔레스타인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반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반미 선동했던 사람들 뭐 세월호, 예. 광우병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공적을 인정받고 참. 지금 인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정청래는 예전에 대사관저의 그렇죠. 그런 뭐 사제폭탄이라 하면 또 뭐 이제 가짜 뉴스라는데 예. 그 뭐라고 하죠? 그 아무튼 뭐 화염병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지금 기자도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기자 안 나오죠. 네, 김민석 대표적인 반미주의자 그렇죠. 운동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권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가짜뉴스 타령을 하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사람 취급을 안 할 것 같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미국 조야 관계자들은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급을 안 하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군요.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완전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숙청 혁명이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 언급했던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불렀다는 겁니다. 그 관계자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실제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상라인 구축했다더니 처음 김민석이 벤스 부통령 만나고 나서는 관세 지금 왜 협상 이행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렇죠. 관세 지금 제보가 됐고요. 뒤통수 맞았죠. 네,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는 그 파병 할 거야 말 거야 해가지고 엄청 또 이제 또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 이재명이나 김민석 같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나 잘 보여주는 단상이죠. 거의 뭐 공산주의자급으로 네, 대접하고 있군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종합특검, 지금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종합특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정상적으로 공소 취소를 한다면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하면 되고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종합특검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헌정사 유례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그 공범에 준하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유죄 취집 확정 판결이 됐어요. 7년 8개월 정말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이고 최종 결재권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죠. 그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럴 거면 이화영 씨가 재심을 청구를 하든가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 재심 청구는 안 하고 그냥 그 조국 같은 경우에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재심 청구는 안 하고 그냥 석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권시켰잖아요. 사면 복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재심 청구할 용기도 없고 해봤자 지금 물증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요. 연어 술파티니 뭐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요. 이미 그 방북비로 준 것에 대한 영수증까지 다 증거 제출돼 있고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이 뒤집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 법치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의 변호사, 단순 변호사도 아니고요. 쌍방울한테 법카 받았었던 사람.
지금 특검 모드가 있어요. 종합특검에. 그렇군요. 네, 특검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지금 피고인들이 지금 법치를 상대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박상용 검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저기 정말 그 나올 수 있는 곳에는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네. 이 박상용 검사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정말 저희 국민의힘이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지금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혈혈단신 싸우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좀 떠오르기도 해요. 아, 좀 비슷하네요. 예, 사실 그때도 국민의힘이 맨날 사과해라, 사퇴해라, 지지부진한 얘기하면서 그랬죠. 정말 예. 전국 주도권이 없을 때 윤 대통령이 혈혈단신 조국 사태에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맞섰기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의 애국 시민들께서 그렇죠. 다시 열의를 되찾고 정치에 다시 관심을 갖고 응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국민의힘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박상용 검사 물론 저희가 법사위에서 뭐 신동욱 최고위원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싸우고 있죠. 이화영 씨, 김성태랑 술자리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화영 씨가 막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또 이제 위증으로 돌렸죠. 고발되게 생겼죠. 예. 나경원 의원이 틀었더군요, 영상을. 맞습니다. 나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법사위가 싸우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이 검사 한 명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지금 마녀 사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뒷받침 못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희 안타까움과 여러 이제 부채감 이런 여러 감정들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런 박상용 검사를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법치 전반에 대한 유린이고 마녀 사냥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목소리 그렇죠.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수가 좀 싸워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이후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증언까지 불러가지고 맞대응하게끔 만들어버렸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보면 또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정말 근거 없는 마타도어였고 네. 마녀사냥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정말 이것저것 여러 뭐 도이치가 어떻고 무슨 줄리가 어떻고 음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무죄 혹은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실형이라고는 하더라도 네. 뭐 2년 정도, 그러니까 1심, 그러니까 더 감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사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예. 민주당은 그럴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좌파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당까지 나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우리 그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예. 우리가 공격을 했던 게 과연 타당한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이라고 하세요. 한동훈 씨. 한동훈. 네. 한동훈. 지난 총선 때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를 2배 넘게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체 그 디올백 타령은 대체 얼마나, 그 디올백은 심지어 처벌도 대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정숙 같은 사람들 오히려 무슨 차라리 3자 특검을 하자고 하든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정숙, 뭐 김혜경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다 사법 리스크, 아니 그 관봉권 다 발견됐고 지금 옷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검경이 완전 권력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자해적이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에게 가혹한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 진영의, 사실 정확히는 진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플레이어들의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이 한동훈이 부산에 네.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조선일보 오늘 보니까 벌써부터 대구 부산서 커지는 보수 단일화론 해가지고 자기들이 단일화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마라. 지금 박민식 후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박민식 후보를 빼고 한동훈을 띄우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언론이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요, 저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관찰자라고 또 한 발 빼요. 근데 그래요. 자꾸 우리 당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면은 우리 당의 무슨 대주주 뭐 상임이사 되는 것처럼 거의 지배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사건건 당무에 심지어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무자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윤호개인 인사를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사설을 쓰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당에 와서 정말 느낀 게 우리 당의 문제는 명확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원래 재벌 기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권의 권력, 조중동이 다 카바쳐주고 우리가 또 이제 언론 뭐 종편도 만들 수 있었고 기관들도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가 여러 율사 출신들의 관계자들이 그렇죠. 있었고 여당이었잖아요. 예. 편하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처절하게 막 투쟁하고 민노총, 뭐 정교조, 뭐 참여연대 등등 다 이렇게 결부되고 뭐 팟캐스트 같은 걸로 김어준 씨가 이렇게 플랫폼 만들 때 우린 굉장히 무사안일주의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언론이 당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 게 없으니까. 우리 플랫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제 보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정당과 깊게 어떤 유대를 가지고 단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슈마다 사안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엔 저희가 플랫폼 만들지 못했고 우리가 자꾸 조중동에 휩쓸리면서 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괄시하고 그렇죠. 우리 거를 안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 거를 예. 보호하질 않아요. 맞아요. 터무시하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이번 선거에 그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에 출연하지 마라. 이게 아이고. 무슨 선거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경향신문 사설 보세요.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개딸들을 보라고 하거나 김어준을 보라고 그렇죠. 했으면 했지.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따따붙다 보라고 하냐고요. 조선일보 사설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당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휩쓸리는 것이고요. 언론은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찰자예요, 관찰자. 예.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고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책임 못 질 거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언감생심 한동훈이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보수를 말아먹은 자가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워요. 맞아요. 저 진짜 한동훈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너 보수 재건하려고 보수 망가뜨렸냐? 물어보고 싶어요. 잡아서. 자기가 하려고. 네. 아니 보수 재건하려고 네. 보수 망가뜨렸냐? 물어보고 싶다니까 야. 만나면. 성을 다 허문 다음에 벽돌 하나 놓고 내가 재건했다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입니다. 애초에 한동훈 씨가 무슨 보수입니까? 지금. 그리고 한동훈이 나올까 싶어서 오히려 전재수가 그 사퇴 날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민폐예요. 사실 그렇죠. 부산 북갑은 전재수에게 우리가 뺏기긴 했지만 몇 번 사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계신 텃밭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특히 지금 네.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북갑에서 재선했잖아요. 아,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탈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재수가 자리를 비우면.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한동훈이 예. 거의 이재명이랑 비슷하게 예, 연동이 그렇죠. 돼서 제 머릿속에. 네. 민주당 도움이 하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석 지금 추가될 수 있고 그래서 개헌저지선 더 우리가 굳건하게 막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죠. 대여투쟁의 전사 한 명을 더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보선 선거에서 예. 지금 본인이 우리 당 후보의 자객으로 나와서 민주당 도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보수 재건할 거면 본인이 안 나오셔야죠,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엉뚱하게 그러니까 3자 구도에서 불리하니까 차마 한동훈 밀자고는 못하고 예. 3자 구도 되면 민주당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공천을 하자. 이게 제정신인가요? 주객전도도 이런 회사한테 돈 벌지 말라 그러고 이거 너 왜 태어났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정당이 공천하려고 정당이 있는데. 정당이 공천을 안 할 거면 정당이 왜 있습니까? 제 말이요. 우리 당비 왜 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공천 안 할 거면. 제명을 한 사람을 두고 네. 나오라고 해서 우리 당에서 공천을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진짜 오늘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더 할 말이 많은데 네. 저희가 자주 모시기로 했으니까 예. 또 다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모셔서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후딱 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대여투쟁의 선봉자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